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이제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이제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전 첫 번째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십으로 이제 폐기가 된 바 있는데 오늘 재표결은 이제는 탄핵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이번 재표결이 이제 키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건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좀 어떻게 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3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결 직전까지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인 만큼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1차 탄핵안과 2차 탄핵안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이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재 의총에 참석 중인 한 의원은 일부 반대를 제외하고는 표결 참여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라며 탄핵 당론 변경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안 표결에 대한 뜻은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사실상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강한 탄핵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일단 공개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7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들은 안철수, 조경태, 김혜지, 김상욱 의원 등 7명입니다. 공개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3시 반부터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까지 표결 결의를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그럼 특보 함께해 주실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상일 정치평론가,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가희 기자, 오늘 여야 운명의 날이라고 하죠. 앞두고 아침부터 굉장히 좀 분주했는데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내용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아까 보셨듯이 국민의힘에서는 10시부터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고요. 민주당에서도 오늘 오전에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이 표결 참여를 제안했고 이 의원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권성동 의원은 어제까지만 해도요. 당론은 탄핵 반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기존 당론을 변경할지 여부, 또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약간의 결이 좀 달라진 모습이 있고요.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의총에 들어가면서 계속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사리사욕, 당리, 당략을 위해서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 국회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나가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1차 표결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그렇고요. 대통령 담화로 인해서 또 상황이 또 급변한 면이 있었는데 오늘 투표, 표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오후 4시가 되면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이 이 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데요. 범야권이 192명,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지아,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진종호, 김혜지, 김상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한 만큼 한 명의 표만 더 있으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 원내대표를 뽑을 때
비윤계,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득표를 했거든요.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 중에서 얼마나 오늘 찬성표를 던질지. 하지만 오늘 투표는요, 이 무기명 수기 투표기 때문에 네. 누가 찬성을 던지고 반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후에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의사국에서 이 서류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사위의 정청래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이 서류를 전달하게 되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어쨌든 키를 국민의힘 여당 국민의힘 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탈하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결 참여 여부부터 결과까지 한번 볼 텐데 먼저 윤영걸 대표님. 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표결에 참여할지 1차 때는 사실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체가 이제 불성립이 돼서 폐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참여 여부 그리고 가결표가 얼마 나올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의원총회에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투표 형식으로 해서 네. 많이들 참여를 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예 투표장을 안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불성립이 됐는데 네. 이번에 참여하면서 아마 저는 이 탄핵 가결이 잠시 후에 뭐 5시부터 시작하니까 4시입니다. 예. 예, 나오긴 하겠지만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12월 10일 날 담화문에서 나는 고도의 통치 행위다. 네. 이거는 위법 이게 아니다 했잖아요. 그게 뒤집어 보면은 나는 자진하야 안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서 나는 회복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주만 해도 질서 있는 퇴진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네. 그게 사실상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탄핵 반대로는 더 이상 존립 근거가 없다. 그래서 탄핵은 제가 보기에는 7표까지 지금 나왔지만은 플러스 알파가 돼서 탄핵은 가결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당연히 돼야 된다고 될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이 돼야지 이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네,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탄핵이라는 거는 헌법 질서 내에서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절차를 겪었거든요.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했었고 이거는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되는 순간 바로 대통령이 업무 정지가 되면은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생겨서 지금 뭐 국군 통수권이라든지 안보, 외교 여러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탄핵 가결의 길로 가서 가본 길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일단은 윤 대통령도 담화를 통해서 하야보다는 어떻게 탄핵을 통해서 뭐 법리 다퉈보겠다라고 좀 의지를 좀 시사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표결 참여 여부까지 그리고 가결까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총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느냐 자율투표로 정하느냐 이게 하나의 변수고요. 그 다음에는 표결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변수인데 반대 당론은 유지할 것 같고 표결에는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7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상당수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기류를 보이는 의원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12표에서 20표 정도 양심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합니다. 보시는군요. 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일 날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18명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들어가서 해제 결의안을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이 계엄이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에 동조하는 투표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적어도 18명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이 흔들리는 거에 또 추가적인 요인이 뭐냐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법관을 체포 대상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보복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심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8명은 운신의 폭이 그것을 목격함으로써 훨씬 줄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경제 주체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좀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난리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거 언제쯤 돼야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겠냐. 네.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난리라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국제신용평가사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또 증명한 거거든요. 정부 차원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날이 이게 부결이 되면 신평사들의 움직임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연속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여당 의원들한테 일정 정도는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꽤 많은 가결표가 나올 거다. 지난번 계엄 해제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그대로 아마 이번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거다라는 예측을 해주셨고요. 자, 좀 계속 전해드린 바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전부터 의총 열고 있고 현재도 열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지금 의총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왔다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카메라에 그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적절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자유투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투표 결과에 따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유투표에 맡기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겠죠. 투표 방식은 어떤 게 적절한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최고위원으로서 뭐 윤유한 최고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당론은 부결로 정해졌는데 오늘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바뀌긴 힘들 것 같아요. 당론이요? 그게 왜냐하면 당론이 현재 당론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으려면은 아마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원내대표가 표결 참여적으로 제안을 하신 건 맞나요? 표결 참여 쪽으로 가는 부분은 의원들이 동의를 거의 하는 것 같고요. 의견이 모여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들이 좀 극명하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을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그 온도 차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건지. 탄핵 쪽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주로 이제 마음의 결심들이 섰기 때문에 침묵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읽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논리를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논리가 과연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직도 차이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논리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당명이 좀 무색하지 않은가. 우리 당명이 국민의 힘인데 국민의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반대 여론이 의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결심이 섰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용해 보이는 것이다라는 조경태 의원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지 어디서 표결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한 대목인데 자 윤영걸 대표님 윤 대통령 지금 마음이 좀 착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번 이틀 전이죠. 담화를 통해서 결심 선고 같긴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착잡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 탄핵 국회 결정에 따라서 직무 정지가 되느냐, 뭐 계속 직무를 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분위기는 뭐 탄핵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무 정지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나오자마자 그 대통령실에서 참모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권력 이양 또 총리한테 좀 잘 좀 해달라 권한 대행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탄핵 가결이 7명 국민의힘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명만 더 나오면 나왔는데
한 명이 선언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면은 그분이 마지막 키를 누른 게 되잖아요. 여덟 번째 딱 여덟 번째 딱 의원이라고. 누르면 예. 그러니까 투수가 말루에서 볼 내주거나 똑같죠. 예, 축구 선수가 그 페널티킥 실축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오늘 가결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쓰나미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누가 배신자 아니냐 하는데 여덟 번째 선언한 사람이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네. 지금 안 나올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가결이 한 13명에서 20명 정도 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김상희 보인다. 평론가 아까 의견하고 좀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저렇게 설왕설래하고 지금 의총이 저렇게 치열하게 있는 거는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국민의힘이 너무 어려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는 순간 당이 쪼개졌잖아요. 그래 바른정당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법사위원장 하면서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른정당 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굉장한 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가기 싫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예측이 있는 거죠. 네. 뭐 가결 분위기지만 사실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고 표결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현재 관저에서 좀 지켜볼 것 같다 이 표결 상황을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네. 부결일 경우에는 사실 계속 이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고 네. 만약에 가결일 경우에는 어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뭐 측근들을 참모를 할지 소집을 해서 뭔가 조치를 향후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12일 날 그저께 담화를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준비 작업은 계속 착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스타일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그 군 지휘관들의 증언을 보면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지휘하려는 모습,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한 다 전화를 해서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중한 일이 있으면 좀 자중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틀 전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담화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제가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 대통령실도 그런 대통령 모습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기꺼이 그걸 또 동조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 대통령실의 참모들조차도 그런 상황이니 지금 뭐 대통령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뭐 추가 담화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나왔었긴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뭐 그저께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바로 표결이 뭐 예를 들어 가결이 나왔다, 부결이 나왔다 했을 때 바로 입장을 낼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뭔가 내야겠죠. 뭐 직무 만약에 가결되면 직무 정지가 되고 가결이 안 되고 또 무산이 되면은 직무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 권한 행사가 지금도 거부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는 거 양곡관리법이라든지 6가지 법이나 또 있고 지금 뭐 대법관 임명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계속 행사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실은 직무 정지에 대비하는 또 담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는 한 첨의 흔들림 없이 나는 계속 떳떳하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발표문이 나올 가능성도 또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가결 여부는 키는 계속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장가 기자 의총 결과가 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제 저희가 한 2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 좀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의총장에서 대기하면서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기자들이 많이 붙어서 질문을 좀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배수
김혜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탄핵 반대 의견이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론이 좀 유지되는 게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네. 또 의원 개개인이 또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론과 다르게 표결한다고 해서 이거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짐작은 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요. 당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고 표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도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한 10분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은 탄핵보다 중요한 건 단합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김상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소신과 열정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단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갈 기자 얘기한 것처럼 김상욱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어제 사실 국회 본청 앞에서 이를 두고서 좀 약간의 설전을 사실 벌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친한과 친윤계의 모습,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모습 저희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란죄라는데 동의 안 해. 적어도 헌재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나는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국회의원들의 자세라고 봐. 그게 헌법 정신을 지키는 거야. 내란죄는 어차피 형사적으로 처벌할 문제인 것이고 탄핵은 말 그대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보수의 배신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잘못했어. 그래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정당화될 수가 없어. 탄핵을 해서 그 후과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선배님, 근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 아니,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논의도 없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자제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골라.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모습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돌하는 지점, 굉장히 갈등을 양 두 세력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 일단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은 했지만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정권을 민주당이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100번, 1000번 양보를 하더라도요. 그러면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저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국가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란 분이 저렇게 피해를 본 그리고 굉장히 그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저런 모습 저게 어떻게 공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저런 모습을 인천에 우리 윤상현 의원 지역 구민들이 한번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습 아닌가 아니면 저런 모습으로도 우리의 이익을 먼저 앞세워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상현 의원께서 지난번 이제 탄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는요 생물이라 같은 것 같지만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오만한 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아마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다시 겪으면 안 된다. 이런 네. 혼란이 다시 겪으면 안 된다. 그런 안전주의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겪었으니까 안다라는 이제 꼰대적인 사고거든요. 근데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들 중에 정말 스테이트맨십을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들은 항상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 과거랑 비슷한 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대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정치는 생물이라 항상 같아 보이지만 항상 달랐다. 같지만 달랐다. 달랐다. 같아 보이지만 항상 달랐다라고 네.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리고 실제 탄핵의 양태나 그리고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모습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김상욱 의원을 둘러싼 한 명의 또 다른 인물이 다가가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출근길에 김상욱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도리도 해주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눈물 날상 약간 좀 글썽였다고 하는데 아마 친한계의 모습들이 아마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 모습 저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하시면서 니맘 안다 하시면서 본인 하고 계시던 뭐 플로를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고 그냥 격려해 주시고 그 눈물 참으면서 들어가셨어요. 네, 윤석열 대표님 저 모습, 친한계의 모습 그리고 정반대겠죠. 잘못했으니 잘못은 안고 가야 된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이 1인 시위하는데 집권당이잖아요. 아직 여당이잖아요. 저는 저런 태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동료 의원들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저렇게 1인 시위 저렇게 집권당 의원이 저거 지금 할 때인가요? 그 의사는 자유투표에 맡기고 의총에 가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누가 잘못 저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현실론이죠. 네. 가결됐을 때 당이 완전히 잘못하면 쪼개질 수도 있는 현실론. 박근혜 탄핵을 겪었으니까 김상욱 의원은 명분이죠. 비상계엄까지 대통령에 당장 쫓아내야 돼 하면서 대통령은 보수의 배신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 사람은 현실론, 명분론 내용을 갖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집권당 의원이 저런 식으로 자기 지금 제일 유명해진 게 김상욱 의원 아니에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네. 저 1인 시위에서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뭐 빨간 머플러를 목에 걸어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 편 의원이라고 걸어줬다면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 대표가 당 의원이 추운 데 서서 덜덜 떨면서 저렇게 뭐 팻말 들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머플러 정도는 걸어줄 수 있다. 나경원 의원도 뭐 격려하면서 들어갔죠. 그렇죠. 그 동료 의원이니까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생각은 다르더라도 네.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이 집권당 여당 대표는 지금은 더 반성하고 미래를 논의하고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지 저렇게 1인 시위하는 건 좋지 않게 봅니다. 네. 네. 저 모습에서 한동훈 대표 표정과 어떤 멘트도 뭐 이렇게 살짝 했다고 하는데 귓속말로 네. 거기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모든 상황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를 좀 지지하는 쪽 친한 개였는데 그 1차 탄핵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바르게 이끌어줬으면 지금 김상욱 의원의 이런 모습은 안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대 당론을 하더라도 투표할 사람은 투표해도 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지금 의총장에 거의 가둬놓다시피 한 거를 두고 봤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지금 김상욱 의원의 이런 모습이 자기의 그동안의 어떤 실수 내지는 판단 착오에 의해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고 목도리도 걸어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목도리를 걸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상욱 의원은 당내의 약자입니다. 약자. 초선이고. 네. 그래서 약자가 시위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장이 다른데 네. 약자들은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런 시위. 저게 무슨 뭐 불법 시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의사를 저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약자의 마지막 저항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상욱 의원을 좀 꼭 안아줬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는 사실상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표를 던져달라 이렇게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 기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 나왔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자신을 좀 체포하라 이런 제보를 들은 후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처음보다는 굉장히 좀
결심을 선듯했습니다. 네. 완강히 좀 많이 변한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나 지난 12일에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계엄 형식을 빌려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계엄이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이것은 사실 이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이 대통령은 뭐 이선으로 후퇴를 한다 이런 것과는 완전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가 12일에 곧바로 윤리위를 긴급 소집을 해서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고자 했지만 여기서는 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엄중한 사안이고 이걸 당장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친한계 쪽 얘기도 한번 들어봤고 친윤 쪽 얘기도 한번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새 원내대표가 일단 이 상황을 좀 정리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원투수격으로 일단 등판을 하게 됐는데 사석에서는 탄핵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한 바가 있어서 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원내대표께서 탄핵 못 막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발언이 있던데요. 그런 발언을 사석에서 그쪽에서 나와 같이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언론 보도를 보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대답한 상황입니다. 예. 네, 권성동 의원이 사실 이제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좀 엉뚱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배경이 뭡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좀 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던 원내대표를 그 김태호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 두 명이 이제 나섰잖아요. 네. 그날 저도 그 의총장 앞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예고 없이 또 담화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9시가 좀 넘은 시간에 그때 권성동 의원이 참 이 중요한 시기에 좀 아쉽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휴대전화 이렇게 네, 봤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강남 한 이 도곡동에 있는 카페에서 누군가 권성동 의원과 누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제보한 내용이다라면서 옆에서 들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이 방금 그 얘기를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네. 이 권성동 의원은 탄핵은 못 막는다. 탄핵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 지인과 얘기하는 걸 누군가 들었고 그걸 그 제보자가 이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사무부총장에게 전달을 했다. 제보를 했다. 네, 제보를 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상황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표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는 탄핵 반대다라고 해야 되지만 사석에서는 힘들 것 같아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본인도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7명이 탄핵 가결하겠다고 네. 투표하겠다 해서 드러난 상황은 7표지만 한 명만 더 하면 되는데 그 한 명이 마지막 자기가 버튼을 누르는 자리라 선언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뭐 가결될 가능성이 여러 명이 높다. 8번째 선수들이 그렇죠. 여러 명 있을 수 그렇다고 있다. 해서 공식적으로 가결적으로 몰고 가다 보면은 당이 또 완전히 또 깨집니다. 그래서 당론은 부결로 유지를 하되 네. 전략적으로 선택, 어떻게 보면 자율투표,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해라. 뭐 그런 쪽으로 문을 좀 열어준 거죠. 끝까지 물을 막다가는 물이 터져버려요. 저수지가 터져버려요. 뚝이 무너져요. 그러면 홍수가 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문을 좀 열어줘서 물이 좀 빠지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한 거로 보이고 네. 그 일환으로 지금 수습도 지금 이영환 최고위원도 사퇴한다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한 대표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는 관계지만은 한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습을 모색하겠다.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뜻이 보여져요. 모든 사람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의 핵심이다 그러는데 네. 저는 친윤 핵심이라고 안 봅니다. 아닙니까? 멀윤입니다. 멀윤. 멀윤입니까? 아주 멀어요. 오. 네, 아주 옛날 친윤이에요. 네. 윤 대통령 주위에는 지금 거의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담화문 엊그저께도 나온 거 보면은
팩트 검증이 안 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탄핵 때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 길은 안 가겠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자막이 나간 것처럼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자율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을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탄핵에서 당이 쪼개졌잖아요. 이게 쪼개진 게 제일 최악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반이 있더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있고 모여 있어야 좀 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을 줄이고 당길 수 있는데 이게 쪼개져 있으면 쪼개져서 싸우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위기 극복도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모습이고 다른 의견을 좀 포용하고자 하는 모습이라서 뭐 굉장히 적절한 저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딜레마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윤상현 의원도 이 계엄은 잘못됐다고 모두가 얘기해요. 잘못됐다고는 그죠?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틀 전에 나와서 이 계엄은 잘못이 없고 정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탄핵을 막는다면 대통령이 만약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나 내란까지는 이거 너무 이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좀 다르지만 계엄 자체가 정당하다고 강변을 하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일각에서 그래서 탄핵에 찬성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은 그 탄핵에 반대를 하면 정당하다는 거에 동조하는 쪽으로 국민들에게는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 여당 의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줬다. 특히 뭐 아주 친윤, 지금 뭐 친윤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아주 강성 친윤 외의 모든 의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일단은 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일단은 부담을 줬다. 어떤 의원들에게 친윤 의원들에게 부담을 줬다고 일단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거꾸로 이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하야가 대신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했다. 탄핵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부분이 이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결표로 돌아서는 계기가 된 건지 아니면 부결표로 더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건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했다고 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겠다. 지금 이 내란죄가 이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큰 게. 근데 대통령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란이 되려면은 국헌 문란하고 폭동이 있었는데 내가 국헌 문란한 게 뭐 있냐. 폭동이라고 하지만은 소수 병력이 들어간 거고 또 폭행, 약탈, 협박 없었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무슨 실익을 얻으려고 내란을 일으키냐. 그리고 국회 가결되자마자 바로 병력 뺐지 않냐. 뭐 그래서 아마 그게 대통령의 논리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6명이잖아요. 뭐 추가로 3명이 더 될 수는 있지만 6명대로 가면은 전원 만장일치 아니면은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게 아마 대통령 생각 같아요. 그러면 탄핵을 받아서 헌재로 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12.12일 날 국민으로 볼 때는 조금 뜨악하기도 했죠. 내가 뭔 잘못했냐. 야당이 진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탄핵 남발하고 국민 탄핵 남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상사태라는 거를 내가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친윤 의원들에게 부담이 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건지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탄핵 가결로 더 많이 돌아선 계기가 됐는데 친윤 의원들이 내놓고 가결을 지금 찬성하기는 그게 당내 분위기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내놓는 순간 당은 더 흔들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탄핵 반대를 얘기하지만은 속으로는 탄핵 가결로 가서 빨리 가서 불확실성을 제거하자. 하다못해 주식시장으로 봐서도 당장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탄핵 가결로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유분리에 따라서 저렇게 태도 표명을 안 하는 거지 저는 탄핵 가결로 벌써 12.12 선언이 벌써 반은 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윤 대통령의 담화, 그제 담화 한번 듣고 오시죠.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시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네,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담화 내용인데 결국 이게 탄핵을 받아서 헌재에 가서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내용으로 읽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율투표도 아니고 탄핵 반대 당론을 가고 있어서 뭔가 정리가 안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앵커님 말씀대로 저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는 탄핵에 가서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메시지로 만약에 읽힌다면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가져가면 안 돼요. 최소 자율투표로 정도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탄핵에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메시지가 당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메시지가 담화 후에 내 뜻은 이거야라고 한번 정리를 해줬다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자율투표 정도로는 바뀌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냈지만 탄핵당하는 거는 나는 반대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는 반대를 유지하겠다라고 가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탄핵을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네. 그걸 뒤집으려면은 3분의 2가 또 찬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이 또 분란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탄핵 가결을 선언만 안 했지 어떻게 보면은 손을 놓은 거 아니냐, 그립을 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언했느냐, 실질적으로 가느냐 이 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론을 바꾸려면은 그게 당론을 바꾸는 게 논리상은 맞죠. 근데 정치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명분도 있지만 실리도 있잖아요. 그거 바꾸려면은 또 당이 괜찮겠어요? 당론 바꾸는데 얼마나 또 시끄럽겠어요? 주먹 다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그립을 놓는 정도가 하는 선에서 자율투표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도 굉장히 표결 앞두고 시끄러운데 이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일단은 친한계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면은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좀 축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갖고 이제 벌써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한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혼란은 계속 불가피해 보이는 게요. 탄핵이 부결되거나 불성립이 된다면 민주당은 또 계속해서 수요일에 탄핵 소추안 발의해서 수요일에 소추안 발의하고 토요일에 표결 붙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겠다라고까지 언급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는 사이 대통령은 또 끝까지 싸우겠다고 언급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을 놓고 계속해서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서 오늘 가결이 된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러면 이 당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왜 당론이 반대인데 당을 분열시켰냐는 이 친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지도부 책임론 등이 분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님. 일단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뇨한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만류하는 모습. 맞습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모습 같습니다. 뭔가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소추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의 중심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1년의 과정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이 쪼개지는 게 최악이다. 오히려 당이 쪼개져서 여당 보수 진영끼리 싸우면 그 위기의 상황이 더 길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뇨한 최고위원 사퇴를 말리고 한동훈 지도부도 계속 이어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대표는 63%의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흔들려고 할 때 그 한동훈 대표가 버티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이게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당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확보하려면은요, 저는 적어도 본인이 재신임을 한번 묻는 어떤 방식이든 재신임을 한번 묻는 방식을 거쳐서 리더십을 회복해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당내의 친윤 의원들의 어떤 그 공격에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를 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자, 윤영걸 대표님, 일단은 친한계 쪽에서도 반발이 이어졌고 어쨌든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퇴하니 많이 이런 얘기도 나왔어서 친한계 쪽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저희가 이번 주 동안 볼 수 있었는데 한 대표가 결국에는 친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일단은 한 대표가 나가게 되면은 당 수습 문제가 당장 불거질 수 있어서 일단은 봉합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형태로 좀 얘기가 오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최고위원이 여러 명이 사퇴하면은 이뇨한 의원은 친윤이거든요. 그분도 사퇴하고 친윤도 3명 다 사퇴하고 장동혁 의원까지 친한인데 요전에 사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중간적인 입장입니다만 네. 하면은 지도부가 무너지면은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당이 잘못하면 또 쪼개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이 수습 국면으로 간다.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너무 큰 상처가 있으니까 일단은 봉합 국면으로 가는데 저는 결국은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상계엄까지 온 여러 갈등 중에 원인이 친윤, 친한의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지난 12.12 그 대통령 담화 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란에 대한 고백이다 그랬어요. 대통령 보고 바로 얘기했어요. 저렇게 직설적으로 바로 얘기했어. 깜짝 놀랐어요. 좀 한 타임을 걸러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바로 내란에 대한 고백이다. 거의 적군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하고 그날 밤에 밤 10시에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어떻게 보면 당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까지 대통령 제명 출당 얘기한 그렇죠. 거죠.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한 대표하고 친윤의 감정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결국은 쪼개진다. 계속 갈 수는 없는데 일단 수습으로는 가되 쪼개진다. 거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에 수습 국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경솔하고 감정적이고 저는 윤 대통령 리더십을 자꾸 닮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지금 윤 대통령처럼 즉흥적인 리더십을 자꾸 보여서 탄핵 국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당원들이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탄핵으로 가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당 대표를 빨리 내놔야 됩니다. 네. 원래 1년 6개월 전이니까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하기도 어려운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내놓는 순간 한 대표를 따르는 친한 인사가 20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수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당 대표를 또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은 저는 상당히 이 분당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표결에 따라서 국민의힘 자체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조차 저희가 하기 불투명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민주당 의총 상황, 분위기, 목소리, 현장 목소리 저희가 한번 다시 모아봤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 윤석열 탄핵.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동참하라. 오늘 드디어 2차 탄핵 이결의 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사는 목마름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태우셨습니까? 그 국민의 열망, 주권자의 명령을 우리 민주당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많은 의원들도 가슴속에 새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오늘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을 가결시켜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빠르게 수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과 자유를 완전히 회복시키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탄핵 표결의 가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김상일 네. 평론가님,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네. 민주당 보좌관도 그렇고요, 이 국민의힘 네.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극하지 않고 네. 가결에 찬성할 수 있도록 네. 굉장히 어르고 달래는 모습을 네,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민주당이 너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국민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거를 기회 삼아가지고 너무 과도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에게는 아까 좀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대통령을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을 하면서 독선과 독단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에겐 똑같은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실수를 한 걸 저도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한 치명적인 실수를 만약에 민주당이 또 한다면 안정적인 수권 세력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차기 경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 권력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에게 관심이 고조될 때, 부상할 때 보다 수권 능력을 갖춘 안정된 세력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얘기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야지만 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나가서 가결표를 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당에게 이제 내란 범죄당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어제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좀 톤다운을 많이 시키는 모습이라서 설득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8명 이상 이탈해야지 가결이 되고 네. 가결해야지 다음 국면으로 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더 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중산층이나 무당층 이런 분들은 지금 안보 경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책임도 못지않다. 다수당이잖아요. 다 합쳐서 야권 다 합쳐서 120석이 넘는, 네, 지금 안보에 대해서 무슨 책임 있는 얘기 좀 합니까? 저 경제에 대해서 좀 걱정 좀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기 이 탄핵만 되면 내 차례야, 여기에만 좀 몰두하는 거 아닌가. 외국 신문 인터뷰하면서 보면은 가관이에요. 내가 트럼프랑 닮았다는 둥, 트럼프랑 비슷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가 재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대통령 역할극, 대통령 놀이에 빠진 거 아닌가. 많은 국민들은 지금요, 질서 있는, 어떻게 보면은 탄핵이 되든 안 될지 모르지만은 질서 있는 그 이양이라든지 권력 기반을 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하고 나겠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각 수반이잖아요. 대통령 탄핵 이어서 그다음 총리까지 하면은 집안에 손은 누가 키워요? 다 쫓아내면은 국무위원 장관들 누가 남아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한마디만, 개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 때문에 누가 대통령 돼도 다 오만 불통하다가 감옥 가는 게 지금 코스가 됐잖아요. 감옥이 코스가 됐어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 좀 해야지 자기 대통령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넘어서서 차기 대통령을 너무 꿈꾸고 앞서간 것 같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물론 이제 뭐 상대 진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을 굉장히 저는 오히려 경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노정면 의원이 의총 끝나고 나와서
한 얘기가 뭐였냐?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 언행에 신중해라.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해요. 네. 그 얘기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스스로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목소리도 저희가 한번 듣고 싶은데 준비가 되신 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윤 대표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또 이제 한 2시간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표결 상황 저희가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에서 많이 좀 반대 당론을 떠나서 뭐 자율 참여랄지 이런 것들 많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거라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뭐 내놓고 얘기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네. 뭐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일부분 아마 끝나고 나서 탄핵이 가결되면은 또 얘기를 또 하고 뭐 부결되더라도 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이 당 입장은 없고 자율 투표 쪽으로 가고 당의 일사불란한 대우는 좀 지키진 않대.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지 않은 게 당의 분열과 파국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자율적인 영역을 줘가지고 그래 반대한 사람도 그래 그렇게 쓰니까 반대했어. 찬성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용납해? 그 탄핵 가결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는 이번에 뭐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오늘 의원총회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국회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핵 국회 재표결 2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정태진 기자, 국내의원총회 진전된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4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지고 있고 기존 탄핵 부결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총에 참석 중인 한 중진 의원은 일부 반대를 제외하고는 표결 참여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탄핵 부결 당론을 변경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사실상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자, 어쨌든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 여기에 아마 달려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게 7표인데 바뀐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들은 7명입니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됩니다. 범야권은 192석이죠. 여당에서 이탈표가 1명만 더 나와도 탄핵 방어선은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MBN에 지금 상황으로는 최소 11명 이상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인 오후 3시 반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도훈 기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께 담화를 내놓은 이후 다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추가 담화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현재로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머무르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참모진들은 아침부터 출근해 비상근무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오늘 있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인지 당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안 가결 이후를 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네, 표결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틀 전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서 예측이 가능한데요.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죠. 국회 표결 결과에 따른 대비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의결서는 3시간 만에 청와대로 전달됐는데요.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야당이 매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한다고 예고한 만큼 전국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실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키는 이번 재표결의 키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의원총회를 열고 있죠. 저희가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떤 목소리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적절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자유투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나중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유투표에 맡기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정하면 문제겠죠. 투표 방식은 어떤 게 적절할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최고위원으로서 뭐 윤유한 최고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고 보겠습니다. 당론은 부결로 정해졌는데 오늘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바뀌긴 힘들 것 같아요. 당론이요? 그게 왜냐면 당론이 현재 당론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으려면은 아마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다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그렇네. 참여는 하자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참여하자는 분위기라던데. 아직까지 한창 논의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어디 쪽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안에서 뭐 따로 발언은 없으셨어요? 예. 찬성하시는 분들도 또 발언하시나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안에서 대표 책임론도 나왔는지. 지금 그런 얘기를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견은 나왔는지 의원들 목소리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재표결이 2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로 얘기하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장가 기자, 일단 오늘 탄핵안 가결 요건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본회의가 오늘 4시에 열리게 되고요. 정명호 의사국장이 이 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자,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이 되니까 200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범야권 192명에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 7명이 탄핵을 찬성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만큼 1명의 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사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뽑을 때 비윤계 김태호 의원에게 34표가 나왔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 중 얼마나 오늘 찬성표를 던질지. 오늘 사실 투표는 무기명 수기 투표긴 하지만 누가 찬성을 던지고 반대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또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요. 의사국에서 이 서류를 법사위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이 서류를 또 곧바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결이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가 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장가 기자 정리해줬는데 일단은 앞선 두 분 패널들 목소리는 사실 거의 조심스럽지만 뭐 가결이 될 것 같다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마 혼란이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다른 가결이 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가결이 될 것 같으신지. 일단은 당론으로 완전히 불참까지 정하지는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마 참여를 할 것이고 차라리 반대를 할 것이면은 들어가서 반대 표결을 하자 이런 중진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 들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래도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보다 좀 수월한 그런 홀가분한 심정으로 차라리 이 혼란을 그냥 매듭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탄핵 심판을 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제대로 받아보겠다라는 의지도 있으니 찬성표를 던지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부담이 좀 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7명이 표결 찬성을 밝힌 마당에 앞으로 플러스 알파, 즉 한 10표 정도 내외로는 좀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도 아마 좀 가결표 쪽이 많아질 것 같다는 예상해 주셨는데 아까 장관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뭐 그때 계엄 해제안 때 나온 표들이 18표고 어제 의총에서 나왔을 때도 30몇 표가 나왔다고 했다 하면은 아마 유추해 보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투로 좀 얘기했는데 김진욱 대변인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나온다면? 그 기대와 희망을 좀 담아서 전망해 본다면 한 20표, 22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은 지난번 계엄 해제 때 18표였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 내란 특검 그 표결 때 네. 찬성이 22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이라는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데 동의한 22분 정도가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표가 아닐까. 김태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받은 34표는 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한 지난 내란 특검 때 상설 특검이죠. 그때 있었던 22표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오늘 표결에서 한 222표 정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222표가 아니라 214표 정도까지 그렇게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고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봤고요. 자, 탄핵안 부결 가결 시 시나리오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윤 의원님 일단은 부결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겪어왔던 것들이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계속 뭐랄까요 대규모 시위도 이어질 수 있고 국민들 반발도 이어질 수 있고요. 뭐 정치권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 거라 예상하시고 뭐 예를 들어 봉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대국민 담화가 어느 정도 여당 또 보수 지지층의 소구력이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이 아마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그것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의 상승까지로 이어질 수 있을까? 거기서 바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은 어쨌든 뭐 한 번 더 무산이 됐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과 차라리 그렇다면은 수사를 한번 지켜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탄핵이든 퇴진이든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더 시간을 끌자는 이 진영이 서로 엄청난 이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사이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도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아마 이번에 탄핵 소추가 부결될 경우에는 더 자신감을 갖고 수사에 대해서 다소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정치권이 상당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탄핵 부결 시에 윤 대통령이 더 과감하게 국정 운영을 예를 들어 소극적으로 좀 보여왔는데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어저께 예고편이 나왔잖아요. 어제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대법관 인사 추천 요청을 지금 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빠르게 이 혼란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 이 탄핵안이 가결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국정의 그 안정화 방향성을 좀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저기 좀 전에 윤지진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더 큰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국민 불안이 더 커질 것이다.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인식에 대해서 매우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뭔가 이 확증 편향적이고 이 지금 지난번 엊그저께 담화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야당
또 이 국민들 이런 일부 세력들을 이 반국정 세력으로 이 규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람들을 더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로 가져갈 것인데 이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극한 대립의 양 진영의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오늘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이 수습책이 될 것이다. 네, 지금 화면 보면서 또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 보시는 왼쪽이 국회 앞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 집회인 것 같고 오른쪽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보수 진영 좀 탄핵 반대 집회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오늘뿐만 아니라 부결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음 표결 때까지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그냥 혼란스러운 장면이 좀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이 상당히 좀 분열하고 있는 상황. 제가 봤을 땐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정선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대국민 담화에서 상당한 이 시간을 선관위에 관련해서 좀 할당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참 불행하게도 지난 202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정선거론이 그렇게 크게 대중의 반향을 얻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마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사실은 그것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고 본인은 부정선거를 의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 한마디에 너무나 아쉽게도 많은 보수 지지층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지 않은 인파가 또 나와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수록 또 사실은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의 집회는 더더욱 커지고 과격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리가 앞으로 점점점 더 도심이 마비되고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의 피해 또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갈등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커지지 않을까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좀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면만 보면은 지난주 모습보다 굉장히 규모가 양쪽 진영 집회 모두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화면 보면서 놀랄 정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 굉장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전국의 혼란상을 이제 오늘은 끝내야 된다. 그 끝을 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일단 국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잠시 후 4시부터 표결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빠르게 진행이 되면 1시간 안에도 그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줘야 지금 이 광장의 양쪽으로 진영의 대결이 되고 이렇게 극한 진영의 대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물론 이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국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냐.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70%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이미 그 결론들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 마지막 결론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리를 국회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오늘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그 국회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면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지금 거리로 나가 계시는데 표결이 어떤 결과가 나든지 차분하게 일단 받아들이는 것들 중요하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댁에서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탄핵안 부결치 상황 하나 더 말씀 좀 여쭤보게 되면은 일단 국정을 대통령이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식물 대통령 전락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정상적 절차 외에 마비시킬 수 있는, 포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죠.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지율 10%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를 대통령의 어떤 국정 명령이라든지 지시를 과연 온전히 이행할
대한민국 공무원이 얼마나 될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또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만둔 후에 후임 장관을 인선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본인이 고사하는 상황까지 네. 가지 않았습니까? 한기호 의원도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레임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 대통령의 고유 가장 중요한 권한인 인사권마저도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공직사회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지시나 이러한 것들을 보이콧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는 할지 몰라도 그것이 이행되거나 또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얘기 안 해볼 수 없겠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 운영의 협조를 사실상 지금까지도 뭐 많이 안 한 측면이 좀 있어 보였는데 더더욱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이런 기사가 났더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네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윤지준 위원님의 말씀하고 비슷한데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 이런 부분들이야 뭐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쓸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권한이 얼마만큼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권위를 갖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오늘 탄핵 소추안이 부결이 된다면 또 다음 주에 다시 이 탄핵 소추안을 올리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얼만큼 쓸 수 있을 것이냐, 뭐 인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야당의 반발 또 국민의 반발은 더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야당에서는 뭐 2차 계엄이 있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이 직접 담화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2차 계엄 우려도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야 뭐 한 번의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가능성이 뭐 글쎄요. 그런 용기를 또 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이행할 군과 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만으로도 이미 두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국방부 전 장관이 구속된 마당에 어느 누가 지금 상황에서 계엄을 이행할 어떤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충성도를 기대할 수 있는 군인도 저는 이제 없다고 보고요. 그 충성도는 또 잘못된 충성이고요. 예.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저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정말로 윤 대통령이 그런 또 하나의 오판을 한다면 그때는 군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그런 또 다른 오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부결된다면 탄핵을 계속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서는 토요일마다 개최해서 재표결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모습 화면 보시다시피 국민들도 사실 뭐 반으로 쪼개졌습니다만 절반이 아니라 비율상으로는 아마 뭐 지지율 뭐 여론조사 보면은 더욱 찬성 쪽에 많이 가 있는 게 사실이라서 굉장히 국적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뭐 하야 및 뭐 임기 단축을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대통령께서 그 임기 단축 또는 하야를 스스로 결정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 등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다 일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지 불과 한 사나흘 만에 그 말씀을 180도 바꿨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한 말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에게 누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또 대통령께서 직접 내가 하야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들 그것을 믿을 만한 또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당장 오늘 이 시간부로 하야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도 그것조차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아마 저는 뭐 대통령께서 특히 엊그저께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지금 여전히 대통령은 본인이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처럼 나열하는 데 급급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대통령께서는 뭐 그런 의지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헌법 질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화면 보시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사상 최저치입니다. 11%까지 떨어진 거를 어제였나요? 볼 수가 있었고. 윤 의원님 어쨌든 그래서 이 앞선 저희 패널 분들께서는 임기 단축 개헌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사실 더 해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은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받아들이려면 개헌도 마찬가지로 200석 이상의 표결을 찬성 표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헌이다? 저는 그것은 아마 조기 하야 이후에 개헌 투표를 실시한다라는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이 없이는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헌 투표의 시점과 하야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일 것인데 저는 윤 대통령이 갑자기 질서 있는 퇴진을 당에 일임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탄핵이라도 난 당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원래 뭐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일정을 네. 논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태도가 돌변한 것이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적어도 4월 이후까지는 직을 수행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그제 담화가 굉장히 표결의 최대 변수가 됐다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목소리, 윤 대통령의 담화 목소리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네, 어쨌든 이 담화를 계기로 많이 상황이 여당에서도 많이 급변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부결 얘기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가결 시나리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 자, 장가 기자, 2차 표결에서 가결될 전망이 높아지는 이유, 뭐 공개 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나왔고 지금 8번째 의원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그 8번째 상징성 때문에 다들 안 나서는 거다 얘기를 왔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의원들이 좀 거론되고 있죠? 글쎄요,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7명의 의원들 말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최근에 그 12일에 담화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후에 군 투입은 1시간 차가 있었고 또 평일에 발동했으며 국회의 건물을 단전하거나 단수하지도 않았고 방송 송출 제한도 하지 않았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자신의 당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아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급은 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지만 탄핵에 가결표를 던질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바로 정지가 되는데 그럼 권한 대행은 누가 이어받게 되는 거죠? 한덕수 총리가 바로 권한 대행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뭐 거리가 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순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도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제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뭐 탄핵을 추진한다든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의 이런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현재 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가결시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나온 당론이다라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네. 자, 김준욱 대변인, 일단은 한 총리 탄핵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한 총리도 일단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한 총리도 책임이 가볍지는 않죠.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한 총리의 책임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어쨌든 대통령을 이 국무위원들을 대표해서 설득해냈어야 한다. 또 말렸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뭐 많이 말렸습니다만 본인이 만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국무회의가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모든 국무회의라든지 이 법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문서에는 특히 계엄안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이름을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불법적인 그런 상태에서의 국무위원회가 진행됐다면 이 책임 또한 결단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그런 책임 모두에게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도 다 책임이 따지고 보면 있는 거지만 그분들의 책임은 나중에 법에서 가려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정의 혼란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지금 잠시 화면에 나왔었는데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가 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 전 조국 의원이라고 해야겠죠. 한 시민의 모습으로 집회에 참여한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저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아서 곧 수감이 될 신분이잖아요. 이제는 정치권을 호련히 떠나서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처벌을 당당히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데 계속해서 마치 본인은 정치적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조국 대표가 본인이 잠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왜 16일까지 이 수감을 미뤄뒀습니까? 최대한 뭔가 수습할 건 수습하고 마무리하라는 것이죠. 저렇게 집회에 나올 시간이라면 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 맞죠.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런 모습이 바로 국민들 중에 일부 아직까지도 탄핵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갖느냐. 바로 이러한 상당히 그런 사적인 의도에 의해서 탄핵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좀 하시죠. 예,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그 조국 대표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대표가 올 연초에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면서 내걸었던 기치가 3년은 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1년 동안 조국 대표는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본인 스스로 국민들을 설득해내고 또 국민들에게 이 필요성을 알리는 데 역할을 좀 다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본인의 아마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이제 수감이 될 텐데요. 그때 되기 전까지 본인의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을 이제 유예 기간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는 이런 정치적인
그 신변을 정리하는 것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특히나 가장 중요한 탄핵안에 대한 의결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 시민 군중 속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역시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결시 나올 상황들 저희가 얘기해 보다가 조국 대표가 화면에 잡혀서 잠시 얘기해 봤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참여와 가결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관점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탄핵에 불참하는 것 또는 반대하는 것 이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또 여러분께서 영원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가결 전망이 지금 현재로서 높아간다 이런 저희가 전망을 해드리고 있었고 이 높아가면서 어쨌든 이 다음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아마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 자 장가 기자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통상 180 이내에 탄핵 절차가 좀 마무리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전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살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례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가 되기까지 63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아주 짧게 걸리면 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헌재가 이 심리를 180일, 최장 180일 그러니까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입니다. 네. 6명이기 때문에 이 6명이 6인 체제로 심리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 중에서 4명이 중도 보수 성향이라는 점에서 정말 이게 나중에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가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6인 체제로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지금 추천을 한 상태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변호사를 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르면 18일, 늦어도 23일 전후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이 헌법재판관 원래는 9인 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 9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해서 조금은 이 헌법재판관의 이 부담을 좀 덜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이 3명을 일단 임명을 해야 9명을 채워야 안정적으로 그렇죠. 심리가 가능하고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인데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얘기까지 장가 기자 얘기 들어봤는데 자 그럼 김진욱 대변인 이 3명 같은 경우는 누가 지명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국회 이번 지명 몫은 국회 몫입니다. 네. 국회 몫이어서 저희 민주당이 2분을 지명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1분을 이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뭐 무난하게 지금처럼 급한 상황이라면 뭐 약간 흠결이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더라도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이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아마 이달 말일경쯤에는 이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 절차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오늘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러면 일단 이제 바로 심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이분들이 합류하시면 그 이후에 이제 전에 심리가 진행됐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심리를 진행하고 9인 중에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네. 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그런 인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9명의 재판관들이 다 채워지게 되면은 6개월 이내 그 뭐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 것 같습니다. 6개월 이후로 갈 수 있다. 아니다.
너무 간단한 심리가 오히려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탄핵 소추안에 적힌 혐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들 중에는 한 5분의 3 정도는 사실상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그 미르케이 재단의 그 돈을 모금했던 그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됐지, 나머지 뭐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헌법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정말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적 심리, 법리 공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치적 평가의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뭐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이거에 또 기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대는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했다가는요, 국민적 분노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심지어 그냥 민주당이 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을 개정하면 되죠.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에 대해서 권한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은 우리 정치권이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심리를 내려서 결정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60일 정도면 충분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60일이다. 60일이면 2달이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엔 결론이 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대선 얘기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겠습니까?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4월, 5월 정도에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셈법이 가동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제 대한민국은 다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치권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각될 가능성은 인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는 의견이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고 나서 60일 이후에 열리는 대선을 지금부터 그냥 넋놓고 기다린다? 그럴 대선 주자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로, 만약에 오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차기 대선전이 열린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중태 의원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떠십니까? 현재 심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빠르게 끝날 것이라 보십니까? 그 빠르게 끝날 거라고 저도 같은 의견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2차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때 그 부분에 굉장히 민주당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12.3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고요. 다른 혐의가 아니라 일체 다른 것보다는 이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탄핵 소추안도 그렇게 작성이 되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최대한 180일, 6개월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다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본인이 직접 변론도 하고 또 중계방송도 생방송도 중계 요청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근거해서 같은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미뤄달라고 하는, 중지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건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정이 혼란한 상태, 특히 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에 만들어 놓은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빠르게 이 지금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권한을 발휘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말씀하신 부분, 두 분이 사실 말씀한 부분이 동일한 게 헌재에 가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입장인데,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사실 희망적인 것도 좀 바라는 모습일 것 같기도 합니다. 빠르게 끝나는 것. 일단 민주당의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들께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 지금 정치권 또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다. 이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가 또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이 나라의 모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뭐 이 이후에 뭐 탄핵 좀 전에 윤주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탄핵이 가결되면 아마 정치권의 시계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으로 무한 속도 경쟁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또 그 역시 국민들께서 선택하는 것이지 각 당이 유불리를 따지고 당리 당량만 따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큰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리 당략을 따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본인들이 배출했던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마당에 그 안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이 더 유리할 것이냐? 저는 그 또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더욱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아질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탄핵이 옳았냐 그렇냐, 윤 대통령이 뭐 탄핵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엄청 많은 분열을 노출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오히려 피로도가 높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이 빠르든 늦든 그것이 크게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재명 대표의 저는 대법원 선고까지 빨리 좀 저는 사법부가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을 위한 도리입니다. 지금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도 똑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그만둬야 될지 모른다? 이 또한 얼마나 큰 혼란입니까? 저는 대법원장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속도만큼이나 야당 대표의 적어도 공직선거법 2심과 그다음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좀 지켜보고 국민들이 차분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배려에 맞다 생각을 합니다. 네, 633 원칙이죠, 이른바. 그래서 지난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개의 재판 결과가 1심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내년 5월엔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심까지. 그럼 배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긴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것이 배려일지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법부가 재판에 대해서는 전적인 권한을 고유 재량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뭐 이 재판을 당길 수도 있고 또는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판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 억울한 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재판부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를 633 원칙이 있지 않냐, 왜 이걸 지키지 않냐라고 해서 계속 압박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사법부가 잘 판단할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헌재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면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여기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장가희 기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두 분께서 말씀해 보셨지만 큰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찾아보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뇌물수수 등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 이후에 탄핵이 또 추진이 됐기 때문에 또 공소장을 바탕으로 탄핵 소추안이 작성이 됐고요. 한 달 넘게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점점점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피의자고요. 수사는 초기 단계지만 전 국민이 계엄 상황을 실시간으로 겪고 목격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충격만으로 탄핵 여론이 좀 형성됐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에는 지지율이 4%에서 5% 정도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한 그 주에는 16%였다가 이번 주에는 지금 11%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정 직무수행평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윤주진 위원님, 일단은 보면 윤 대통령이
변론 요지서를 직접 작성해서 법리 다툼을 직접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뭐 변호인단 지금 모이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예.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직접 대통령이 변론을 하겠다. 뭐 법조계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으로서는 법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겠죠. 또 이번 대국민 담화를 보시면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응의 법리 방향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즉 계엄 공포에 대한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또 2시간 만에 끝난 내란이 어떻게 내란일 수 있냐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즉 계엄 선포 자체는 절대로 사법심사를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아예 각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존의 여러 재판과 특히 정치적 재판들을 봤을 때요. 정치 피의자가 직접 본인이 법리를 이끌고 본인이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100점 100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확증 편향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본인이 정말 계엄을 경고성으로 했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내란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정황, 또 내란에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이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은 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것이 2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논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법정에서 더더욱 윤 대통령의 주장의 신빙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법적 대응을 한다면 본인의 논리, 본인의 법리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법리에 기대서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대변인도 동의하십니까? 직접 나서는 게 불리하다. 변호인단 도움받는 게 낫다. 당연히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담화문을 발표하신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변론 요지서를 사전에 읽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들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변론 요지서가 너무 좀 허술하다? 이런 평가들이 또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 비상계엄이 요건도 안 맞고 절차도 위법적이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다 됐습니다. 또 경고성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경고성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이미 좀 전에 윤주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똑똑히 목도를 하셨어요. 생방송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을 하고 군홧발로 국회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밟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이런 상황들을 이미 다 봤고 헬기가 날아다니고 저 많은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국민의 일상의 평안을 해하는 그런 폭동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이 전체 국민들이 다 보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라고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이 계엄을 2시간으로 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1분 1초만 했더라도 폭동이라는 개념이 1분 1초만이라도 작동이 돼도 위헌위법한 것인데 대통령은 2시간이라는 거 한정한 적도 없고요. 저 2시간이 누구에 의해서 제한이 된 것이냐 하면 총뿌리를 또 이 무장한 군인들을 맨손으로 막아서 세운 국민들, 시민들과 또 국회의 담벼락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190명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 내란이 2시간이 아니라 2년이 갈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 스스로가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모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있었던 그 담화문대로 만약에 변론을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의 보수 진보 성향을 다 떠나서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데에 아마 저는 만장일치 동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어쨌든 이 1시간 아마 한 12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재표결 시작이 남겨두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한번 저희가 한번 쑥 짚어봤는데 여파가 이어질 싸움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뉴스의 중심에 섰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윤지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일단 부결일 경우에는 상당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하다. 또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당에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이 거의 없다. 10명도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권 과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친윤, 친한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있을지라도 개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지지 자체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국민적인 실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한 중도층의 심리도 상당히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가결시라고 하면은 내년 4월, 5월 대선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에 나가려고 하면은 1년 6개월 전에 사실 대표직을 관둬야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당원 당규를 보면요. 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정상적인 대선 일정이 된다면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는 것이 맞는데 네.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언제 대통령 거리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외 조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못 나간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탄핵의 소추가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권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겉으로는 탄핵 재판을 지켜보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마치 오리발이 막 헤엄을 치는 것처럼 네. 당 내부에서는 이미 대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선 룰도 짜야 되고요. 선거인단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룰입니다. 룰. 지금 한동훈 대표 말고도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여러 대권 주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면 그 국민의힘에서 준비하는 대선 경선 룰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중립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역시 탄핵이 가결된다면 본인도 이제는 대선 준비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당을 중립적인 어떤 비대위에 맡기는 것이 맞고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외곽에서 본인을 따르는 친한계와 함께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얘기 좀 계속 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가결이 된다고 하면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후속 작업으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축출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마 사면 초과에 놓일 겁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면 되는 대로 또 당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토론이 굉장히 강하게 책임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가장 손쉬운 방법이 최고위원들 선출직 최고위원 4분이 사퇴를 하면 한동훈 지도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 지금 이미 그 시나리오로 거론이 되고 있고. 권성동 새 원내대표는 이뇨한 최고위원 또 사퇴를 또 만료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어서 이게 뭐가 맞느냐고 좀 아마 복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름의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분당이 된다라는 것은 그 완벽한 또 여소야대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의 그 국민의힘도 108석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108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저지시키고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분당이 돼서 한 7, 80석의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완벽한 야당들 주도의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막아보려고 하는 의지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90석 갖고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08, 3분의 의석수 전체 의석수 3분의 2 계엄 저지선 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 것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 의석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쉽게 나가지 못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간다고 하면 과연 지금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까지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세력들, 그 보수층들이 과연 탈당한 한동훈 대표를 인정할 것인가? 그거 인정될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이제 좀 전에 윤지준 위원님께서 그 비대위 체제로 가서 또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가결이 되면 한동훈 대표가 다음 차기 대선에 바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총이 아직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권성동 새 원내대표와 조경태 의원이 나와서 언론 취재진의 앞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당론은 바뀌었나요? 지금 아직도 토론 중에 있고 표결은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그 당론 및 표결 참여에 대해서 3시 반까지 뭐 빠르면 3시 반 아니면 조금 더 늦게 한 4, 50분까지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표결 참여에 대해서 지금 반반 정도 의견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카운팅을 안 해가지고 정확하게 집계를 안 해봤습니다. 또 대략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표결에 붙이시죠.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있나요? 지금으로 봐서는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 만나서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확인될까요?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당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대표, 원내 대표가 만나는 것이 뉴스는 아닙니다. 자유투표로 들어가기는 결정이 돼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이 역사 좀 떳떳한 당당한 그런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의원님 보시기엔 기류가 좀 어느 쪽에? 국민의 뜻을 결국은 의원들이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4시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안 들어오시는 분들 자유투표니까 들어와서 그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그런 어떤 투표를 하지 않을까. 지난주처럼 의총이 계속 길어지면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네, 4시 재표결을 앞두고 탄핵 재표결을 앞두고 일단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일단 잠시 쉬고 3시 반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단 권성동 의원 얘기 그리고 조경태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조금 의원들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지난번에 당론으로 불참으로 결정을 했고 사실상 부결이 당론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이 당론을 뒤집을 만한 동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정말 진심으로 지지했고 과거에 친윤이었고 아니면 대통령실 출신이라든지 그런 인사들은 그래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의리 이러한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근데 탄핵을 찬성하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탄핵을 소출시켜서 뭔가 헌법재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요. 아마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겁니다. 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가서 본인의 의사를 그냥 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하자는 사람들을 더 설득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은 것이고 제가 봤을 땐 실제로는 안에 그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렇게 탄핵 반대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 마지막 시간 저희가 남은 것 같은데 부결 당론이지만 자율투표로 가겠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는 건 단지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외신들과 외국의 대사, 각국 정부들이 다 지금 우리의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막중한 이 역할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제 남겨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헌법 제46조에 보면 국회의원들은 국익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일단 첫 번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비밀 투표일 때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서 양심 투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것으로 이 대혼란을 마무리 짓는데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포는 여기서 마치고요. 뉴스포 계속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